지난달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82세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실려왔는데 깨어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평생 건강식품만 골라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저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건강에 좋다며 매일같이 드셨던 그 음식들이 실제로는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환자분들이 작년 한 해만 43%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하다고 믿으며 매일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그 음식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 중에 실제로는 독과 다름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30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한 의사로서 오늘은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어요. 작년 겨울 부산에 사시는 78세 김철수 어르신이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라면도 안 먹고 패스트푸드도 멀리 하는데 갑자기 혈압이 190까지 올랐어요. 이해가 안 가요. 김 어르신은 정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금연금주는 기본이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만 골라 드셨거든요.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의 2배, 혈당은 당뇨 직전 단계, 염증 수치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김 어르신께 평소 드시는 음식들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어르신께서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매일 드시던 것들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견과류였습니다. 견과류가 왜 문제죠? TV에서 혈관에 좋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견과류는 분명히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컵씩 드셨어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을 섞어서 말이죠. 그런데 견과류 한 컵에는 지방이 무려 50지 이상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이 많은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요. 결국 혈관에 쌓이게 되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건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6 지방산이에요. 적당량은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염증을 일으킵니다. 김 어르신의 높은 염증 수치가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그럼 견과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15-20지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김 어르신께서는 무려 5배나 많이 드셨던 거예요. 그 다음으로 충격적이었던 건 현미밥이었습니다. 현미밥도 문제가 되나요? 현미는 분명히 백미보다 영양가가 높아요.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3년 전부터 현미밥만 드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심해졌다고 하셨거든요. 현미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철분, 아연, 칼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미네랄이 특히 더 중요한데 현미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영양 결핍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김 어르신의 철분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게다가 현미의 거친 식이섬유는 60세 이상의 약해진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소화가 안 되면 장내 환경이 나빠지고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럼 현미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현미와 백미를 73 정도로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영양소는 챙기면서 소화 부담은 줄일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놀라웠던 건 바로 홍삼이었습니다. 김어르신은 몸에 좋다며 홍삼 농축액을 매일 2포씩 드셨어요. 홍삼이 나쁜 건가요? 면역력에 좋다고 하던데요. 홍삼 자체는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홍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압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김어르신의 갑작스런 혈압 상승이 바로 홍삼 과다 섭취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게다가 홍삼은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그럼 홍삼을 끊어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루 한 포만 드시고 혈압약을 드신다면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어르신께서는 홍삼을 하루 한 포로 줄이신 후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는 정말 의외였는데 바로 과일이었습니다. 과일까지 문제가 되나요? 김어르신은 비타민 섭취를 위해 하루에 사과 2개, 바나나 2개, 포도 1송이씩 드셨어요. 과일의 과당이 문제였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바로 간에서 처리되는데 60세 이상의 약해진 간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요. 결국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김어르신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특히 바나나와 포도는 당분이 높아서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럼 과일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하루에 주먹 크기 정도 2-3조각만 드시면 됩니다. 김어르신도 과일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신 후 수치들이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건강 보조식품들이었어요. 김어르신은 오메가-3, 비타민 D, 종합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까지 매일 8가지 영양제를 드셨어요. 영양제가 해로울 수 있나요? 각각은 좋은 성분들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몸에 축적될 수 있어서 과다 복용 시 위험합니다. 김어르신의 간 수치가 약간 높았는데 이것도 영양제 과다 섭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여러 영양제를 함께 먹으면 상호작용으로 흡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영양제를 아예 끊어야 하나요? 꼭 필요한 것만 드시면 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그것만 보충하는 게 좋아요. 김어르신은 영양제를 3개로 줄이신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조리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조리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김어르신께서 견과류를 볶아서 드셨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견과류를 볶으면 좋은 지방이 산화되면서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변합니다. 견과류는 생것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물의 온도였습니다. 김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뜨거운 물을 많이 마셨어요.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60세 이상은 점막이 약해져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김어르신께서 이런 변화를 시작하신 지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로 떨어지고 혈압도 130대로 안정되었어요. 혈당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건강한 음식을 덜 먹었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이런 일이 김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만 비슷한 환자분들을 수십 명 봤습니다. 모두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과다 섭취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셨어요. 대전에 사시는 75세 박영희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매일 검은콩 두유 3컵씩 드셨는데 갑자기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셨어요. 검은콩에는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과다 섭취 시 가스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루 한 컵으로 줄이신 후 증상이 사라졌어요. 광주의 80세 최동식 어르신은 혈관에 좋다며 마늘을 매일 5쪽씩 드셨는데 위염이 심해져서 오셨어요.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하루 2쪽으로 줄이고 조리해서 드시니까 위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을 때와 신체 조건이 다르거든요.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간과 신장 기능도 약해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이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은 견과류를 많이 먹어도 소화하고 대사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르신들은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적당량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과일은 주먹 2개 크기, 이런 식으로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 다양하게 드세요.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으면 특정 성분이 과다 축적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몸의 신호를 들어보세요. 좋다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거나 불편하다면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게 맞아요. 내 몸이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입니다. 네 번째,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좋은 의도로 먹는 음식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조리법을 신경 쓰세요. 볶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조리법이 좋고 너무 짜거나 달게 먹지 마세요. 여섯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6-8잔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혈당 조절에도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지 마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뭘 먹고 살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만 드시면 됩니다. 건강한 식사는 복잡하지 않아요. 적당량을 다양하게 규칙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드세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의 기쁨이 어떤 건강식품보다 몸에 좋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라고 해서 무작정 많이 먹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적당량을 찾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20년 후에 건강을 만들거든요.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100세 시대,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